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죠. 화면에 띄어진 두 가지 주제 정도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한일전이 뜨겁다 보니 중국 관련된 뉴스가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살짝만 프리뷰 해드리고 가면 베트남이 중국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공식 선언했죠. 화웨이 직원들이 우간다라든지 장비아 등지에서 도청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식 또 이런 어떤 굵직한 소식들 있으면 중간중간에 껴서 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소식 시작해보죠. 일본의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 중에서도 좀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 있어요. 저희 거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거 아실 텐데, 그때는 그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1만 명에 육박한 일본인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반대 서명 운동을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본 안에서 일본 국민들이 10,000명 넘게 참가를 하고 있다. 한국은 적인가? 라는 어떤 성명의 모임에 계속해서 그 숫자가 업데이팅 되고 있어요. 9,000명은 이틀 전에 넘었고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이 서명운동에는 1차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총 8,400명이 넘게 참가를 했고, 오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1만 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 성명 모임 층은 오는 31일 도쿄 지오다구 한국 YMCA에서 한국은 적인가? 수출 규제를 철회해 대화로 해결을 이라는 제목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명 운동 결과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런 어떤 운동들이 사실 일본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일본 안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죠.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죠. 일본에서 학자로도 활동을 하고 그 외에 어떤 언론인이라든지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이제 참여를 숫자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의 그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응원하는 댓글들. 그게 저는 그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달려있는 댓글들을 그냥 전해드리자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댓글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아베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일본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한 뒤 대화로 이해를 깊게 해 서로 평화 속에 발전하길 희망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수준 높은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이죠. 제가 이거 한 두세 달 작년에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조단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예고를 하면서 많이 전해드렸어요. QD OLED 투자를 앞두고 해외 기업이 독점한 핵심 전공정 공급망을 이원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비중이 여기서 또 절대적이거든요. 증착기와 미국이 또 독점한 무기물 형성 방막 봉지 공정에 모두 국내 장비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공식 결정하고 파일럿 라인을 조성한 뒤에 양산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지금 좀 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QD OLED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봐도 되겠지만 짧게만 언급드리면, 원래 LCD는 백라이트가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고 OLED는 자발광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하고 있는 QLED, 이것은 이 백라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퀀텀 닷이라는 소자로 필터링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LCD 다음 QLED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자발광하는 OLED가 있는 겁니다. QLED는 LCD 범주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OLED 다음엔 뭐가 있을까 할 때 블루 OLED 수자를 이 백라이트로 들고 퀀텀 닷을 앞에다 둬서 필터링하는 그런 기술인 QD OLED가 그런 기술인데요. 그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그런 QD OLED를 할 때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증착기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국내 장비 기업 야스와 물밑 협업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품을 좀 제때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야스와의 협력 가능성은 계속해서 원래 나오고 있었어요. 기술 준비 과정에서 혹시 모를 또 일본발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이 이원화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야스가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8세대 OLED 증착기를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에 협력을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경쟁사라도 전향적으로 협업을 장려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뭉치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OLED 양산에 일본 캐논 도키 증착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캐논 도키랑 많은 어떤 부분들이 협력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일부라도 이 QD OLED 미래로 나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장비를 도입하려고 좀 애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쟁사의 이런 핵심 협력사,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잖아요. 이 야스라는 곳은 협력사와 협업을 하는 것은 업계에서 사실 암묵적으로 형성된 협력사 교차 구매 금지라는 이 울타리를 그런 룰을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이례적이고 좀 더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기물 봉지 공정에서 무기막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CVD 화학 증착 장비죠. 이 장비는 원익 IPS가 진입할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독점을 하고 있는 분야죠. 이 원익 IPS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다양한 이 CVD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플라이드의 그런 기술 수준을 원익 IPS가 넘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 봉지는 유기물을 수분 공기와 닿지 못하게 얇은 막을 여러 번 형성해서 씌우는 공정입니다. 플렉서블 OLED는 기판이 딱딱한 유리가 아니잖아요. 유연한 필름 소재를 사용하니까 봉지 공정이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이죠. 자칫 이 봉지막이 손상되면 패널 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좀 여기에서의 기술력이 상당히 주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 원익 IPS가 어떤 요구되는 성능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 다변화를 하면서 원익 IPS한테 어느 정도의 물량을 딱 주게 되면 그 수주가 확실해지면 투자가 확실해지고 그러면 더 빨리 기술 개발이 또 일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었는데 요거 제목에다 적진 못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달쯤 세계 최초로 또 3세대 10나노급 1Z급이죠 D램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합니다. 또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제품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 EUV라는 것을 파운드리에 이어서 D램에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내년 이후에 10나노 미만의 미세 공정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평택 1라인 2층 클린룸과 화성 S3 라인 EUV 등에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각각 한쪽에선 개발을 하고 한쪽에선 양산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지난달이 아니죠. 9일이니까 평택 공장을 직접 찾아가지고 양산 과정을 좀 이렇게 챙겼는데 이 EUV라는 공정이 제가 파운드리에 적용이 될 때부터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메모리에 적용되기 위한 파운드리에서 노하우를 쌓는 측면도 있다. 그게 이제 메모리에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그 노하우가 삼성이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 미만의 한 자릿수 미세 공정, 그러니까 ABC로 나누죠. 여기서 EUV를 사용하기 전 먼저 3세대 10나노급 제품에 적용을 해서 기술의 어떤 안정성이나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 미국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이후에 추가 규제를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 제품 공정을 이원화하는 좀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4분기부터 이 D램의 어떤 가격과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감산 없이 지금 직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나 이런 가격대가 회복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업황호전의 수혜를 가장 먼저 입고 점유율을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또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